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지난주 추운 날씨 속에 수능 보느라 고생한 우리 수험생들 또다시 마음고생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수능 세계지리 문제에 이어서 올해도 영어와 생명과학에서 오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능 오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능 이거 사망 선고라도 해야 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수능 오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수능 사망 선고라도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건에서 국가정보원이 뭘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핵심 증인의 법정 진술까지 조작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때 공문서, 중국 공문서를 조작을 해서 위조해서 이 간첩을 시위했다 이제 이렇게 국가정보원이 좀 판단을 받았었는데 네. 그게 유우성 씨 이제 사건이죠. 네. 그런데 이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유 씨가 간첩이다 이렇게 결정적 증언을 했던 이 탈북자 여성 A 씨가 국정원에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 A 씨 여성의 전 남편 지금 주장이 나온 겁니다. 전 남편의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 간첩 신고 푸상금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럼 이 사실을 왜 이제야 밝히느냐 했더니 이제 뒤늦은 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 그리고 유우성 씨에게도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쎄요. 일단 사실이 좀 더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이 법정 진술까지 허위로 하게 한 사실이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국정은 정말 커다란 좀 위기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 반응도요. 굉장히 비판적인데 국가정보원의 주 업무가 혹시 조작인 거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고요. 세계는 최첨단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국정원만 자꾸 냉전 시대에 좀 머무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사이버 수사팀이 만들어질 때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첫 기소 사건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이버 수사팀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정확하게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 수사팀.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인데요. 네. 이제 사이버 검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논란이 그때 당시에 있었죠. 그러니까 명예훼손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안 해도 검찰이 이제 그 사실만 보고도 기소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좀 됐었는데 이 팀이 만들어지고 첫 기소가 이제 오늘 나온 거고요.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서 허위 사실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려 했고 또 돈을 받아내려 한 이 혐의로 30대 신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포털 사이트에 이 해경 구조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그러니까 토론방에서 이렇게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진모 씨 40대 여성인데요. 불구속 기소했거든요. 때문에 이런 어떤 CJ 회장 건과는 별개로 혹시 어떤 나라에 좀 비판적인 댓글을 달면 이거 기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도 좀 함께 올라오고 있고 도대체 본인이 괜찮다는데 검찰이 대신 처리해 준 이유는 뭐냐 이제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검찰 꽤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서민들 괴롭히는 사람들부터 잡아가시는 게 어떠느냐. 그러니까 사이버 수사하지 말고 서민들 괴롭히는 나쁜 범죄자들부터 좀 잡아가라. 이제 이런 의견들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수능 이야기 좀 해보죠. 네. 작년에 세계지리 문제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을 하고 이제 큰 혼란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금년에도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네, 있다는 조금 전에도 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 문제거든요. 네. 이게 좀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2%에서 1%로 내려가면 절반으로 내려간 거기 때문에 50%가 하락한 거지만 1% 포인트 하락한 거거든요. 같은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2%에서 1% 절반으로 내려간 건 50% 하락한 것도 맞고,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2%에서 1%로 1% 포인트가 하락한 거, 이제 이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네. 요게 이제 영어 문제에서 이와 비슷한 보기가 좀 있었는데, 휴대폰 번호 공개 비율이 2%에서 20%로 늘어난 만큼 이거는 18% 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18% 증가했다 이렇게 보기가 나온 거라 이것도 이제 틀린 답이다 이렇게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뭐 일부 전문가들도 동의를 또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도 이건 틀린 문제가 맞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반대에서는 아니다 이건 본인 독해력 문제일 뿐이다. 이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견도 함께 좀 팽팽히 대립을 하고 있고요. 네티즌들도 이 문제는 오류로 좀 보기 힘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작년에 그 세계지리와는 좀 다르게 오류로 보기 힘든 것 같다는 의견들도 소수 있는 반면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하나에 목숨 거는 사회다 보니까 겨우 이런 꼬투리로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좀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한 네티즌은 내 성적이 모의고사보다 20%포인트 떨어졌다면 내가 몇 점인 것 같냐. 이제 이런 좀 재밌는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하여튼 과연 어떻게 이 문제가 또 해결될지 아마 24일에 최종 결론이 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혼모의 아이를 데려다가 방치를 하다가 네.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려고 한 이 사람이 바로 어린이집 운영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인데요.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생후 3일 된 미혼모가 낳은 이 생후 3일 된 아이를 데려와서 방치를 하고 또 타인에게 팔아 넘기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징역 6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지난 7월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권 포기각서를 미혼모로부터 받고 아이를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이 피부 질환 같은 이 질병이 좀 발생하면 당연히 병원에 데려가서 최소한 치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방치를 한 거죠. 여기다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그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 이런 글을 올린 또 다른 그 네티즌에게 이 아이를 팔려한 이런 혐의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정말 뭐 네티즌들 상당히 그 분노의 댓글, 뭐 여기서 소개해드리기 좀 거친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저런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거 귀가 정말 의심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우리 입양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좀 이런 의견들도 함께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오늘 코너 마무리하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이 발의가 되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었죠. 여야가 조금 전 송파 세모녀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4인 가구 부양 의무 기준을 현행 212만 원에서 40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소식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never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Fire!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수능 오류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수능 이 사망 선고라도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1315번님 사망 선고해야 합니다. 대방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이들 인생에 걸린 시험에 이렇게 오류가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화난 목소리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수능 오류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수능 사망 선고라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8566번님께서는 수능이 가장 공평한 입시 제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은 보완하면 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2022번님께서는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수능으로 입시를 대체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지금 시각은 6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곧 29분, 네, 이제 막 29분 됐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경부고속도로 따라 오산에서 신갈까지 15km 구간 밀려 있고요. 양재에서 한남대교까지도 밀립니다. 외곽으로 나가는 길은 한남에서 양재, 신갈에서 수원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고요. 서울을 순환하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지금 태계원과 일산 사이 빗길인데요. 판교 분기점 부근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1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부근 지나실 때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따라 인천 들어가는 길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군포에서 반월터널, 월곶 분기점 이후 부근으로 주춤하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가좌 부근, 부천에서 신월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양방향으로 많이 밀려 있고요. 신촌로는 이대역에서 신촌교차로 쪽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또 강남권도로에서는 영동대로가 영동대교 남단 가는 길, 코엑스와 영동대교 남단 사이 5차로에 사고 나서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전대준비위원회가 본격적인 룰 논의에 들어가면서 예비 후보자들 간의 기싸움도 한창인데요. 사선의 중진이시죠. 전대 출마가 예상되는 김영환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 2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전당대회에서 네. 당 대표에 도전하십니까? 예, 주변 의원들과 상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구도가 좀 정해져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당이 지금 위기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을 위기에 구하는 데에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나. 네.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민 중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그 전당대회에 출마 자격을 놓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의 소위 비대위원들은 다 빠져라. 출마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환 네.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무슨 특정 계파라서 안 된다거나, 네. 또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또 무슨 대권에 나가야 될 분이 뭐 지금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설득력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네. 계파 패권주의가 그동안 총선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대선을 패배할 그 노선이 이제 진보 강경 투쟁주의 노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이런 노선을 주도한 분들, 예. 또 그 이후에도 이제 국면이 그 NLL 대화록 사태,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장애투쟁 이런 것도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위기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예.
과거에도 그랬고 또 현재도 이 바뀌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과연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겠나. 네. 그렇게 해서 총선 대선을 돌파할 수 있겠나. 이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책임이 있는 이들은 출마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출마하게 될 경우에 당이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누구든지 출마를 해서 또 당원들이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일 텐데요. 네. 아예 이렇게 과거 선거에서 패배 책임 있는 이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해서 당의 위기를 자초한 이들은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이 더 위기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위기에 빠질 것이다. 네. 그 지금 무슨 분당 얘기가 벌써부터 솔솔 나오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특정 인사가 만일에 당 대표가 되면 이거 당이 아주 뭐 걷잡을 수 없이 없는 혼란으로 빠져나갈 거다. 네. 조금 전에 김용환 의원님께서도 종전에 이 진보 강경 투쟁주의 노선을 걸었던 이들이 당을 잡으면 안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충 그런 같은 이야기입니까? 문제의 진단은 같은 데서 출발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 우리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세 지역에 오래된 그 지지층들 정치적인 각성이라고 할까 정치적인 전략적 사고가 굉장히 강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분들이 볼 때 그런 그 계파 정치가 다시 또 당권을 잡고 지난 총선과 대선과 같은 데자뷰가 이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집권은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갖고 되겠는가 지금 현재의 그 지도부 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역시 이제 분당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도자라면은 이런 그 대중들이라고 할까 당원들을 설득하고 당 쇄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노선을 가지고 만일 당대표 출마하시면요. 네. 당선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 친노.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노선은 당원과 일반 국민들한테는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예, 그런데 이 세력을 하나로 묶는 일이 필요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비노라고 할까요? 네. 이제 그런 그 세력들, 합리적 온건 합리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서 단일 후보가 되면은 네. 당락과 관계없이 당의 올바른 노선들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당락과 관계없이 그 선거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이걸 알리고 네. 선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도 당 안에서 저런 목소리가 있구나, 저런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네. 하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당의 희망을 갖게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예. 이런 세력들이 이제 모래알처럼 흩어져 가지고요. 네. 서로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여러 세력들이 분립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된다면 네. 안 되기 때문에 그 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친노 강경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문재인 의원으로 대표되는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정동영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이들도 뭐 출마설이 덜어 나오고 정세균 또 의원도 그렇고요. 출마설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비노로 분류가 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정세균 대표 같은 분은 이제 그동안 친노 세력들과 함께 당을 많이 이끌어왔고요. 네. 지금은 이제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박지원 대표는 지난번 2박 연대를 통해서 지난 총선과 대선의 틀에 합류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지금 현재 비노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저희가 볼 때는 그 일관성이라고 할까 또 이 우리의 노선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깃발이라고 노선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이 선거를 앞두고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그 경선을 분리하자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것에 네,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의 그 당원 당규를 고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분리선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되느냐 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이 바뀔 수가 있겠는가. 네. 당의 그 지도력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희망을 주고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분당을 막느냐 하는 거에 그 시금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저의 역할 찾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저 당의 정치개혁특위가 있죠. 네. 거기에서 이 개파 청산을 이 과제로 내세우면서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네. 이게 국회의원인 지역위원장들이 어떤 특정 후보 캠프에서 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노력은 가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나 이제 이미 지금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미 개파 정치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이제 전당대회가 뭐 친문이냐 반문이냐 뭐 친노냐 뭐냐 이런 얘기가 벌써 그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파 정치의 분열의 고랑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지금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의 전도가 아주 흐리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뭐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로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게. 네. 당원 자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뭐 좀 지역 당원, 정책 당원 중에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 그것도 이제 뭐 3개월 당비를 납부한 사람은 하느냐 6개월로 하느냐. 네. 또 뭐 지금 이제 당원 자격이 지금 뭐 많이 그 입당 원서를 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3개월로 하느냐 6개월로 하느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의사가 네. 전당대회 투표와 일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위 룰 미팅이라는 것이 네. 큰 파도에 휩쓸려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전당선거 할 때 되면 입당 원서가 막 들어오잖아요. 네네. 막 빠지고 말이죠. 네. 근데 이거 뭐 선거 때마다 당원이 됐다 말았다 하는 뭐 이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그것도 있고요. 지금 예. 뭐 무슨 뭐 네트워크 정당론을 얘기를 하고 뭐 모바일을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정당의 당원들이 지금 의기소침해 있고요. 네. 그분들이 지금 당원으로서의 의무라고 할까 권리라고 할까 이런 것들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밖에 그 멀쩡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당에 돌아올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당 안에서 우리들만의 축제를 하고 이 마이너리그 같은 이런 정당에서의 무슨 당권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전체 국민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고 국민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정치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출마 여부 결정은 언제까지 좀 하실 예정이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아마 룰이 결정이 되고 또 구도가 정해지면은 네. 앞으로 한 2주 안에 한번 검토해 볼까 생각합니다. 2주 안에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요, 좀 인터뷰 마치기 전에 뭐 국회의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니까 여당에서 그 선거구 획정 문제를 네. 국회 정개특위에서 손을 떼고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뭐 외부 기관을 맡기자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야당에서도 찬성을 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길 수 없듯이 네. 우리들의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를 네. 우리들 손으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관위에 맡기거나 제3자에게 맡겨서 네.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집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좀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우리가 설득해야 되고 국민의 힘으로 이걸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파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당에서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한 채씩 이게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뭐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 뭐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정말 지금 이제 무상복지 문제 또 무상급식 문제가 지금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편적 복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진영 논리가 지금 만연해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오해를 사거나 또는 이게 진영 논리가 증폭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당에서는 이건 공짜 주택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닌데 예. 공공주택을 임대 또는 융자금 지원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그런 것인데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그냥 공짜 주택 내지는 또 무상 주택을 공급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고 또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지금 당론은 아니지만은 네. 상당히 민감하게 진영 논리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국민들한테 소상히 이거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제 생각에는 네. 우선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고요. 만약 이런 정책이라고 한다면 예. 그리고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네. 짜임새 있게 또 세심하게 배려한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여기서 네네. 서둘러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환 의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영역의 오류가 인정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올 수능에서도 몇 가지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출제 오류에 수능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교육계에서는 수능 시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의 양정호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신청 게시판에 올라온 수능 문제 이의 기수가 1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이 1000건이 다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게 해마다 이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예, 아마 거의 매년마다 거의 적게는 한 500여 건에서 많게는 한 1000여 건 가까이 이제 이의제기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수능의 출제는 한 달간 출제하는 분들이 이제 합숙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또 한 달 동안 출제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는 또 인쇄를 하거나 검토하거나 그런 시간을 빼면 실제로 아마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은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수능 문제가 에 대한 문제를 좀 발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제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도대체가 이런 방식의 출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않으십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거의 다 합숙을 하는 의미입니다. 한 달 동안. 네, 일체 외부 연락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갇혀 있어서 외부의 접촉도 불가능하고 네. 내부에서만 하고 그런 방식인데 아마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거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의미로 봐서는 안에서도 문제를 출제한 다음에 검토를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꼼꼼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매년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해서 저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혹시나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부가 아닌 총리실을 산하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평가원은 교육부와 관련 있는 기관이긴 하지만 현재 보면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그런 소속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안에 이제 연구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평가원이 하나가 들어간 거고 총리실이 이제 그걸 이제 주관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교육부나 평가원이나 그런 연결이라든지 정책적인 공조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출제 오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책임은 기본적으로 평가원장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포함을 해서 책임은 또 교육부 장관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평가원에서 문제 출제에 오류가 발생을 하면 평가원장이 사직을 하거나 또는 교육부 장관이 물러나는 그런 수순도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소속 기관이 아닌데도 교육부 장관이 책임진다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게 교육부, 예전 같은 경우는 더 확실히 이제 교육부 소속에 있었고요. 근데 네. 지금도 교육부의 소속이 있지 않더라도 평가원의 주무 관리하는 책임기관은 또 교육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면 교육부에 있는 여러 고위 관료들이 물러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건 정치적인 책임인 것 같고요. 네네. 자, 이렇게 수능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한 무슨 방법 없을까요?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처럼 그 한 달간의 합숙하는 그런 구조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 네.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출제위원들을 잘 선임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네. 하나는 그 검토하는 그런 위원들 중에서도 그 교사를 포함한 교수들도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출제위원의 풀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이 서로 간에 뭐 선후배 관계든지 예. 아니면은 뭐 은사이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출제위원들끼리의 카르텔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또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지적해야 할 걸 지적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죠. 네네. 네. 자, 변별력 문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렇게 이번처럼 이렇게 좀 수능이 쉽게 출제가 되면 변별력이 떨어져서 또 말하자면 이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수능이 지금 현재에 이번에 출제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수학 B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과 학생들이 다 보는 시험입니다. 예. 이 관련돼 있는 게 이제 전체 지원한 학생의 4% 정도가 이제 1등급을 받게 되는데 모두 다 맞아야 1등급을 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4%가 다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시험은 조금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영어 관련돼 있는 거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해도 이번 상당히 좀 쉽게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게 문과 학생 관련돼 있는 국어 시험 B나 이런 건 좀 어렵게 나온 올해처럼 그렇게 나오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또 수학 관련돼 있는 것도 너무 쉽게 나오면 이게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보면 실수 하나로 판단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4%인 1등급인 모든 학생이 다 만점을 받아야지 1등을 받는 그런 시험은 조금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아, 변별력이 좀 있도록 좀 문제를 좀 어렵게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1등급이라고 하는 게 4%인데요. 그러니까 네.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현재 구조로 만약에 다 만점을 맞아야지 1등급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 시험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잘하는 학생들이거나 그 나머지 학생들이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거고 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점수의 1, 2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놓고 봐서는 올해 그 수학이나 영어 부분에 대한 출제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깊은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면 이 수험생들에게 너무 고통을 주고 또 사교육에서 빠져들게 하고 그래서 또 이 좀 쉽게 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저도 뭐 기본적으로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출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쉽게 출제하는데 그 정도의 문제 같아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출제하는 거는 뭐 과거에 보면은 만점자가 한 1%, 100명 중에 1명 정도 만점을 하는 그런 목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뭐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아주 중요한 등급 1등급에 있는 학생이 모두 다 만점을 받아야지 그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험은 변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수학 능력 시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예. 들어가서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네네. 아, 그거 판가름하는 시험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학생이 그런 방식으로 출제를 하게 된다면은 등급이라는 게 솔직히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여건상 등급을 맞춰야 되고 점수의 일정 부분 변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 좀 맞는 그런 성격의 시험을 출제하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겠군요. 참 어려운 문제로군요. 네네. 네. 평가원에서 수능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보면은 아마 평가원이 계속 이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별도의 그 수능을 전담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그런 기관에서 그 상시로 문제를 출제를 해서 검토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 G20이니 G10이니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이긴 하지만 그 한 달간 합숙을 해서 출제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저개발 국가 정도의 그 시험 출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바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의 양정호 교수였습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네, 수능 오류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수능 사망 선고라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2060번님께서는요. 수능 시험은 그대로 두되 평가원에 대한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662070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수능은 인생이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시험인데 출제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써주셨고요. 9674번님께서는 오류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의가 제기됐을 때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